여러분들도 이미 느끼고 계실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온라인 사업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온라인 사업은 기본적으로 자본금이 적게 들고 노트북 하나만 있어도 지금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만큼 단점도 존재합니다.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서 자기만의 왕국을 제대로 구축할 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미래에 굉장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출생률이 줄어들면서 현재 대한민국 내수 시장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국 더 많은 인구가 있는 해외에서 달러를 벌 줄 아는 사람이 생존에 유리한 지점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온라인 비즈니스가 그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해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빠르게 수익화할 수 있는 방법 6가지를 말씀드리고 제가 직접 수익화했던 모든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 첫 번째는 서비스 사업입니다. 서비스 사업은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 튜터링, 두 번째 코칭이나 컨설팅, 세 번째 프리랜싱, 네 번째 에이전시입니다. 튜터링부터 말씀드릴게요. 튜터링은 쉽게 말해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웹 디자인이나 그래픽 디자인과 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누군가한테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것은 쉽게 말해서 온라인 강의로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또는 오프라인에서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할 수도 있겠죠. 또는 제가 지난 2년간 했던 방식처럼 워크숍으로 풀어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코칭이나 컨설팅 서비스입니다. 튜터링과는 다르게 가르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똑같이 구현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이것은 단기적일 수도 있고 장기적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코치가 되어서 그 사람의 성장을 도와주시면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플렉션이라는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서비스를 통해서 1800명이 넘는 분들께 습관 코칭 그리고 비즈니스 컨설팅을 2년 동안 해드렸습니다. 후기도 정말 좋았어요. 자, 그 다음은 프리랜싱입니다. 프리랜싱은 가르치고 성장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프리랜싱은 클라이언트에게 여러분들이 가진 기술을 제공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를 대신 만들어준다거나 영상 편집을 대신 해주는 거죠. 이 유형의 특징은 여러분들의 시간을 직접 투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가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시간과 에너지가 한정적이기에 확장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겠죠. 하지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네 번째 에이전시 형태로 발전시키는 겁니다. 에이전시는 프리랜싱 비즈니스를 함께할 직원을 구해서 더 많은 고객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전문 스킬이 없다고 해도 고객을 구할 수 있는 마케팅 능력만 있다면 전문가를 고용해서 즉시 시작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스스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채용한 직원에게 끌려다닐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은 유의하셔야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100만원 또는 200만원 정도 되는 전문 스킬을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할 수 있다면 한 달에 3명에서 4명 정도의 고객만 찾아내도 1000만원 가까이 되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SNS 팔로워가 적어도 니즈에 맞는 컨텐츠만 만들 수 있다면 가능해요. 자, 여기까지가 서비스 사업이었어요. 그 다음은 제휴 마케팅입니다. 제휴 마케팅은 다른 크리에이터의 제품이나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대신 판매해주고 그 대가로 커미션을 받는 겁니다. 이 방법은 이미 많은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끼리 협업의 형태로도 종종 진행되죠. 많은 온라인 수익화 강의에서는 제휴 마케팅은 남의 제품을 팔아주는 것이니 그닥 추천하지 않는다. 자신만의 제품을 브랜딩하는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휴 마케팅은 제품을 직접 만들 필요가 없고 애프터 서비스를 직접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어요. 실제로 제 주변에는 제휴 마케팅만으로 월 수천만 원씩 버는 사업가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절대로 배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어필리에이트 마케팅이라고 검색해보시고 번역기로 콘텐츠 감상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 제품이에요. 디지털 제품으로는 온라인 강의, 전자책, 템플릿 등등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디지털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더 많은 자유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자는 동안에도 수익이 발생하고 자동화가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착각하시는 것이 이 자동화에 꽂혀서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시는데 사실 이것은 어느 정도 팔로워를 보유하고 계시거나 실력이 입증된 분들이 시도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린 서비스 사업을 통해서 실력과 후기를 쌓으시고 또 팔로워를 모으시고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디지털 제품을 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서비스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면서도 후기, 실력, 팔로워 모두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실제로 해왔던 방식이었죠. 네 번째, 조회 수익과 광고 수익입니다. 이것은 아마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하시거나 워드프레스나 티스토리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만들 줄 아신다면 애드센스를 통해서 조회수익이 발생하죠.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유튜브, 틱톡, 네이버 블로그 등등이 있는데 해외에서는 스포티파이와 같은 음악 플랫폼이나 뉴스레터 플랫폼에서도 얻기도 해요. 좀 더 다양한 편이죠. 그런데 저는 이 수익에 절대로 의존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수익이 불안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멘탈 관리에도 별로 좋지 않아요. 이 수익에 의존하기 위해서는 많은 팔로워와 조회수가 필요한데 매번 많은 조회수를 얻는 것은 어렵습니다. 차라리 위에서 말씀드린 수익화 방법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2개 더 남았습니다. 자, 5번째는 실물 제품이에요. 실물 제품은 디지털 제품만큼 수익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품 생산비나 물류비 그리고 배송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디지털 제품과 비교했을 때 고객들에게 실제로 만질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찐팬을 만드시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사람들은 실제로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제품을 손에 얻었을 때 구매 만족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이죠. 전략적으로 사용하시거나 제휴 마케팅과 연결해서 판매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요즘은 SaaS라고도 많이 부르는데요. 예를 들면 동영상 편집기인 브루라든지 캡컷 같은 것들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소프트웨어 사업이라고 하면 비전공자분들께는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요즘은 노코드 툴이 쏟아져 나오면서 코딩을 하지 않고도 앱이나 웹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많이 나왔어요. 대표적으로 버블이나 글라이드, 웹플로우 등등을 검색해보시면 감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의 노코드라는 커뮤니티에서 관련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6가지 온라인 수익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디테일하게 모두 말씀드릴 수는 없었지만 누군가는 이 중 단 한 가지라도 시도해서 온라인에서 많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대충은 알겠는데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있어요. 그 이유는 구체적인 사례가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위에서 말씀드린 6가지 방법 중에서 코칭과 컨설팅, 제휴 마케팅, 디지털 제품, 그리고 조회수익과 광고 수익 이렇게 총 4가지 방법으로 수익화에 성공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메인이었던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온라인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체크해봐야 될 게 뭔지 알고 계시나요? 그것은 바로 수요 파악입니다. 수요 파악을 위해서는 그 시장에 플레이어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돼요. 플레이어가 없다면, 즉 경쟁자가 없다면 수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또는 수요가 있는데 경쟁자가 없는 희귀한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저의 경우는 바로 이 희귀한 경우에 속했습니다. 저한테는 한때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아마존 셀러로서 미국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고 동시에 동기부여학과 채널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까지 다니고 있었죠. 이 3가지를 동시에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놓치는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끝도 없는 업무에 치여서 주기적으로 번아웃이 왔습니다. 그러다가 지인의 추천으로 우연히 원싱이라는 책을 알게 돼요. 원싱이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더라고요. 삶에서 불필요한 것은 제거하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만 집중해라.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따라서 저의 삶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시작했고 우선순위에 밀리는 것들은 모두 제거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동기부여학과만 남고 모든 사업을 접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에 집중하니 성장 속도가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익은 한 달 만에 4배 이상 증가했고 일하는 시간은 10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저와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효과봤던 방식을 그대로 구독자님들께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무료로 상담해드렸어요. 그리고 정말 효과를 보시는가, 문제 해결이 되는가 그 데이터를 계속해서 쌓아나갔어요. 사진도 찍고 리뷰도 쌓고 그런 방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충분히 효과가 검증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초저가로 오프라인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5만원으로 시작했던 워크숍은 35만원까지 올라갔고 참여 인원은 계속해서 늘어났어요. 이게 저의 1차 수익화 모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시나요? 전 이 분야에 대해서 깊은 전문성도 없었고 수년간 연구를 했던 사람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수익화는 충분히 가능했다는 거였죠. 그럼 제가 사람들에게 사기를 쳤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문제 해결은 돈이 됩니다. 아무리 10년간 공부하고 연구했을지라도 실제로 문제 해결에 사용할 수 없으면 죽은 지식이 돼요. 그리고 짧게 공부해서도 제대로 연구하고 그 지식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살아있는 지식이 되죠. 자, 그럼 여러분들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방법은 바로 벤치마킹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거 남의 거 따라하는 거 아니냐, 따라쟁이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의 사업이 벤치마킹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가의 마인드나 디테일에서 차별화가 진행되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쿠팡은 분명히 아마존을 벤치마킹 했지만 윤리적으로 누구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대한민국 시장에 맞게 현지화, 차별화를 성공적으로 해냈고 고객들은 로켓 배송에 오히려 감사하고 있죠. 없으면 불편해지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순대국밥집은 서로가 서로를 벤치마킹합니다. 하지만 윤리적으로 비난하지 않아요. 각 가게마다 분위기와 맛에서 그리고 서비스에서 차별화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많은 옵션을 고객들은 오히려 환영하죠. 저는 벤치마킹을 위해서 원싱의 저자가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에 접속해서 실제로 제품을 구매해보고 워크숍에 참여도 해보고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어서 툴 사용법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한국 정서에 맞게 현지화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췄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빠뜨렸던 것은 수요 파악이었습니다. 수요 파악은 따로 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해외나 국내나 지구상의 인류가 원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비슷합니다. 모든 인류는 수면을 해야 되고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편한 것을 추구하죠. 흥미와 성향의 차이가 있을 뿐 그들의 욕구와 욕망은 비슷해요. 제가 주목했던 것은 미국 사람들이 생산성과 번아웃, 워라밸에 대한 니즈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싱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이 생겼던 거죠.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은 더 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로 과로하는 인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도 있습니다. 제가 살아왔던 한국은 스스로 진로나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시간이 없을 정도로 획일화된 사회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좋아 보이는 대학을 가고 좋아 보이는 곳에 취직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등등 모두가 비슷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요. 하지만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바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정답을 잃어버린 성인들은 방황하기 시작하죠. 저는 이 원싱 프로그램이 삶의 방향성을 정하고 방황을 멈추는데 분명히 도움을 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과 현지화에 힘썼던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 한 가지 솔루션만으로 워크숍, 강의, 코칭, 컨설팅으로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특별한 기술이 없고 경력이 없는데 온라인 수익화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면 벤치마킹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염두에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인플루언서나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그리고 자주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나 마케팅 전략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한번 열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지 어떤 수익화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모두 사라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벤치마킹 하고자 하는 한국의 수익화 모델이 너무 획일화되어 있고 경쟁이 치열하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해외의 다양한 비즈니스 사례를 관찰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최근에 저는 히든 리치스 해외 비즈니스 스터디를 론칭했습니다. 이 스터디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수집한 1000개 이상의 성공적인 해외 비즈니스 사례를 주 2회 업로드 해드리고 있어요. 이 자료에는 한때 평범했던 사람들이 사업 아이템을 선정하는 과정, 그리고 그 아이템을 차별화 해나가는 과정, 초기 마케팅 전략, 부업에서 사업으로 확장하는 노하우, 그들이 사용했던 모든 소프트웨어, 툴, 실제 경험에서 나온 디테일한 조언 등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 사업이나 부업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1인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 그리고 어떤 아이템으로 SNS 수익화를 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는 분들께서는 히든리치스에서 제공하는 무료 콘텐츠 감상해 보시고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터디를 계속해서 함께 하실 분들은 구독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고 여러분들 정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 최용호였습니다.